안녕하십니까.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LPG는 택시로서 수명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왜 하이브리드 차를 출고해야 되는지를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은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주고.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지에 충전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별도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노동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고 초기 비용이 높고 보험료가 높으며 차량 사고 시 수리 비용이 상당합니다. 전기 택시의 잦은 화재, 급발진, 이래서 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택시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충전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택시의 대세로 LPG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택시도 모두 원하는 만큼 다 주고 있지도 않죠.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법인택시에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서 전기택시로 가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법인택시 차고지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요. 그런데 운영해 본 결과 LPG 하이브리드가 유리하다 판단을 해서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를 출고하여 LPG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들이 지금 LPG 하이브리드 개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인 택시는 계산이 빠릅니다. 한두 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시장보다는 저의 영상에 대해서 법인 택시들이 먼저 응답했다. 그 이유는 이 5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택시로서의 LPG 하이브리드 장점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죠. LPG 충전 한 번으로 90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연비가 좋아서. 연료 비용이 전기차 대비 높지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전기차보다 안정적입니다. 자, 택시로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기까지의 단점이 있죠.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만 출고합니다. 그래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개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개조 비용은 LPG 협회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LPG 연료통 추가가 되죠.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에다가 LPG 연료통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트렁크 공간이 지금 택시처럼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도넛 형태의 LPG 탱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5, 6년 된 이야기죠. 도넛 형태의 탱크 개발이. 그래서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해서 그 스피어 다이어 넣는 곳에 도넛 형태로 탱크를 넣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공간이 스피어 다이어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지금 차들은 스피어 다이어 없는 차들이 많죠. 에어킷을 주는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스피어 다이어 없는 차를 5년 이상 가지고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스피어 다이어가 없어서 불편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이 도넛 형태로 탱크를 넣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LPG로 운영이 될 경우 더 이상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다. 게이지도 전부 LPG. 오늘 이전까지 이 영상 이전까지 휘발유 하이브리드를 LPG 하이브리드로 개조한 차들은 대부분 휘발유를 한 번씩 쓸 수 있도록 겸용을 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휘발유를 단 1리터도 안 씁니다. 100% LPG 하이브리드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이게 K5 트렁크입니다. K5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트렁크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렁크 문제는 해결이 됐고
엔진 개조로 인해서 차량 본사 AS 장애가 발생합니다. 개조했으니까 AS 못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0% LPG로 쓰고 휘발유를 전혀 안 쓰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조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LPG 차를 끌고 다녔을 때 대비 지금 누가 LPG 차를 출고합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LPG 차를 출고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에 충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LPG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든 LPG 하이브리드 택시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택시로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손익분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가격이 보조금 적용했을 때 727원입니다. 2023년 6월 1일 오피넷 발표 기준인데, 서울은 이거보다 약간 100원이 높습니다. 100원 이게 전국 평균이라 보조금 239원 빼고 727원이지, 서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0원 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 LPG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차액은 커집니다. K5의 실제 연비, 공인 연비는 뭐 10km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연비는 시내 주행에서 6.5리터, 리터당 6.5km 주행이 가능하죠. 하이브리드로 튜닝했을 때는 리터당 15km가 나옵니다. 공인 연비가 이게 10km면 얘는 공인 연비 18km입니다. 19km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연비를 계산해 봤을 때 LPG는 1km당 111.94원이 들어갑니다. LPG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로 튜닝을 하면 1km당 48.51원이 먹습니다. 실제 필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현재 K5 하이브리드 차, K5 LPG 하이브리드 차가 법인 택시로 상당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을 데이터를 내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본 겁니다. 15만 킬로를 운행을 하는가 손익분기점이 나오더라고요. 15만 킬로를 LPG로 운행했을 때는 1679만 1000원의 연료비 지출이 있는데, 15만 킬로를 하이브리드로 차로 운행을 했을 때는 727만 6,5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차액이 951만 4,5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LPG 하이브리드 차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LPG 하이브리드 차는 없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죠. 일반 LPG 차와 하이브리드 차 가격이 대략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개조비가 380만원 들어갑니다. 대략 합계로 하이브리드 차 운행을 위해서는 95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15만 킬로를 뛰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택시가 15만 킬로만 뛰고 폐차합니까? 최하 42만 킬로는 뛰죠. 1년에 6만 킬로씩 7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계산법에 의해서 차액이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차액이. 법인 택시들은 70만 킬로를 뛰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인 택시들이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해서 LPG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하는 붐이 일어났다. LPG 택시는 택시로서의 수명을 다했습니다는 영상이 1년 전에 나왔고, 최근에 그에 응답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우리 개인 택시도 나는 폐차할 때까지 15만 킬로밖에 안 뛰어, 이런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손익분기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42만 킬로를 뛰었다고 계산했을 때는 차액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단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타 7세대 단종하고 8세대가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지금 계약 신청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5,000여 명입니다. 근데 7세대 소나타는 자녀 대수가 한 1,500대 옆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차피 전기차를 출고하지 않을 분들은 발빠르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해서 LPG로 개조해서 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